내가 살았던 고풍스러운 중서부 마을의 삶은 낡은 시계의 똑딱거림처럼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갖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리듬은 시어머니 헬렌과 두 사람의 초대받지 않은 침입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내 처제 레이첼 그 사람들은 내가 가장 고독을 갈망할 때 내 집 문 앞에 나타나는 재주가 있었어. 헬리나, 우리를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 꽤 무리한 일이야. 헬렌은 소극적인 공격성이 뚝뚝 떨어지는 어조로 말할 것 같았어. 레첼이 보이네. 그녀 옆에서 싱긋 웃으며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내 거실을 훑어보고 있다. 미안, 나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할 것이라고 강요된 공손함으로 긴장된 목소리로 그들의 방문은 그들이 도착할 때마다 두려운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왕족이었고 나는 내 집의 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없으면 당신은 너무 외로울 것입니다. 헬렌은 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꾸짖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마치 그녀가 소유한 것처럼 양복을 입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올 것입니다. 얼리너,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절한 식사 없이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리텔은 그녀의 목소리로 달콤한 명령을 내리라고 제안했지만 시간은 거의 오후 4시입니다. 매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항의하겠습니다. 좋은 식사를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으며 시내의 값비싼 곳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마지못해 주문을 했을 때 청구서의 숫자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혼합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으로 인해 이 스테이크 저녁 식사는 나를 피 흘리게 했지만 나는 그것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감당할 수 없었지만 헬렌과 라첼은 내 곤경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남편 마이클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반응은 기껏해야 그들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리너, 그것은 단지 몇 가지 이해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이켈은 내 시선을 피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일상입니다. 마이켈,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좌절감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얼리너, 그들은 당신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논의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패턴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년 동안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값비싼 식사와 증가하는 감각 분노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순환에 갇힌 것 같았지만 실제 폭풍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폭풍의 일상은 헬렌과 레이첼의 끊임없는 방문으로 매일 계속해서 다음 날로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내 거실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마이켈은 문제가 있는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리노,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가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터는 그의 어조에서 중력을 감지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이켈,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서문없이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레이첼의 가족은 다음 주에 우리와 함께 이사할 예정입니다. 방을 치워야 합니다. 방이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이 우리 집인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와 상의하지도 않은 채 마이클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알리나는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내 목소리는 불신과 상처가 뒤섞여 갈라져 내 안에 부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무시하며 말했다. 이곳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우리 집이었고 거기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모욕 그 이상이었다. 최악의 배신이었다. 마이켈이 계속하는 동안 당신은 항상 헬런과 레이첼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그들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각각 이 마지막 것보다 더 깊게 자르는 단검 같았습니다. 내가 결혼했던 마이클은 아내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나를 떠나 어두운 방에 혼자 서 있게 했을 때 내 안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분노에 불이 붙었지만 그 이상은 일어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집을 정리할게. 내 안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되게 말했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멈췄다가 희죽희죽히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한 번은 현명해서 다행이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수년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결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의 변덕을 수용하기 위해 뒤로 몸을 구부리는 충실한 아내였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떠날 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의 출장을 위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화를 들고 전날 밤에 찾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지기 전날 밤에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시사항은 명확했습니다. 2.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픽업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힘이 자라나고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끝내야 해. 전화를 끊는 동안 짜릿한 기분이 나를 덮쳤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이켈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심각하게 착각했습니다. 집은 비워질 것이지만 그와 그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집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단계씩 통제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가구 판매를 위해 이사업체와 협력하고 나에게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품목을 비밀리에 포장했습니다. 이사업체가 집에서 일을 시작하는 동안 도시에 있는 새로운 임시 피난처로 운송될 준비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곧 불모의 방이 될 공허함을 지닌 에코에게 집을 떠난 각 가구는 내가 여기에 지은 삶의 한 겹을 벗겨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로 인해 마이클이 돌아오기 전날 내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갔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에 속이 빈 껍질. 내 마음속에 튀는 추억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 마음속에 튀는 추억의 눈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은 남겨진 순간의 눈물. 그러나 지금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었다. 보복의 시간이었다. 황량한 부엌 조리대에 메모를 남겼다. 마이켈이 귀하의 요청에 따라 간결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나는 귀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집을 정리하고 행운을 빕니다. 얼리너는 이를 통해 내가 알고 있던 삶에서 등을 돌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과 흥분이 뒤섞인 마음으로 도시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하는 그의 환영은 따뜻했지만 걱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확실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예상대로 확고한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혼란과 분노의 칵테일. 엘리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이 비어있어. 그래, 마이클, 내 방을 비우라고 했잖아. 집 전체를 나한테 가져갔어. 내가 대답했어. 코이, 그건 내 뜻이 아닌데 너 지금 어디 있는 거 알지?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 목소리에 만족감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졌습니다. 웃기게도 당신이 결정했을 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나는 마이켈이 도와주기 전에 전화가 잠시 침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 아들 아파트의 조용한 곳에 앉아 내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나가고 무시할 알리나가 아니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날 아침 마이온 스토리의 저자가 될 새로운 장의 일이었습니다. 회색빛 새벽의 소리가 커튼에 걸러져 기대감을 가져왔습니다. 내 전화기에서 발신자 번호가 깜박이고 마이클의 이름이 깜박였습니다. 나는 맹공격에 대비하여 대답했습니다. 엘리나, 당신은 돌아오겠죠. 이건 미친 짓이군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이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마이클,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은 당신이 나 대신 당신의 가족을 선택했을 때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내 집 반대편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행동의 모든 범위를 또한 마이클에게 밝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표현한 대로 나는 집을 팔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얼리너의 것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내 집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이켈이 아니라 당황해서 높아지고 있고, 당신은 가족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헬런과 레이첼이 당신이 새로운 장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늦게 레이첼은 그녀의 목소리를 베넘으로 벗겨내라고 불렀습니다. 중상모략하는 마녀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당신이 내가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곳으로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헬렌은 내 집을 차지하기를 너무나 열망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위협과 탄원을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간청했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조종당하고 훼손당하면서 그들은 몇 주 동안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할 때였습니다. 그 후 내 고향에 아직 살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 소문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헬렌과 레첼은 한때 편안했던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삶은 매일의 투쟁이 되었고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사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헬렌과 레이첼의 끊임없는 말다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현실의 무게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도박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이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이제는 거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도시에서의 나의 직업은 만족스러웠고 저녁은 새로 찾은 자유를 탐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어느 날 번화한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도시로 이주한 고향 친구 앤서니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서 위안을 찾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리너,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랍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앤서니는 그의 눈에 감탄하며 앤서니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앤서니와 나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형성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힘 속에서 우리는 연결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나를 예상치 못한 여행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맞서서 반대편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였어.